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오늘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떡국 한 그릇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떡국을 끓여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한 그릇 먹었는데요.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만 먹고 더 안 먹으려고 많이 참았습니다. 오늘은 설날의 음식과 관련된 풍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풍습들이 많이 간소화가 되어서 대단한 모습을 구경하기는 좀 쉽지 않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지켜지고 있는 풍습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가까운 한국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설날만의 독특한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제일 중요한 풍습은 차례상을 차려 올리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는데요. 차례라는 것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면서 계절 음식과 명절 음식을 올리는 의례입니다. 설 차례상은 설날에 올리는 차례를 위해 차린 상으로 새해를 맞아서 조상님께 인사를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에는 여러 과일과 고기, 이러한 음식들이 올라가지만 설의 특징적인 음식으로는 떡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떡국 차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례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차를 제사상으로 올리던 문화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차를 올려 돌아가신 조상에게 올렸던 것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례는 설날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떡국이 올라가 있는 상을 차려서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의식을 하는 건데요. 이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재물을 봉헌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제사와 비슷한 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각 집마다 차례에서 인사를 드리는 조상의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집은 돌아가신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를 지내기도 하고요. 4대에 걸친 더 많은 숫자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때 후손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를 지내는데요. 원래는 가장 윗대 조상에게 상을 차려서 차례를 지내고 나면 상에 올렸던 음식을 다 내리고 다시 새롭게 상을 준비해서 그 다음 때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고 차례를 지내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이 많이 간소화가 되어서 상을 한꺼번에 차려내어서 한 번에 모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서 깊은 가문들은 제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독특한 방식으로 음식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 집안만의 상차림을 정해 전통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 이이 선생의 제사상에는 소고기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것은 율곡 이이가 평생 동안 소고기엔 입도 안 댔으며 이를 생전에 제사에 당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차림 대신에 바나나, 피자, 치킨 등 이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전문가들도 주식인 밥, 떡국, 국, 나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올리고 피자나 치킨,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때에 따라서 올려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사실 현대 생활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집들을 대신해서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유교적 의례를 예전에 정립하곤 했었던 성균관에서
이 시대에 맞는 유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간소화된 명절 차례상을 차려도 좋다라는 의견을 최근 밝혔다고 합니다. 명절 차례상에서 이 준비하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음식은 전을 부치는 건데요. 전이라는 것은 고기나 야채 등을 손질해서 잘 다듬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각각을 밀가루로 또 묻혀 계란물을 씌워서 기름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차례를 드려야 하는 조상의 수가 많고 참여하는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부쳐야 하는 전의 개수도 많아지면서 전 부치는 사람의 어려움이 가중되죠. 그래서 며느리들의 명절 준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전 부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균관에서는 설 차례상에 전은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가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가정 불화, 남녀노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행복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면 음복이라 해서 상에 올랐던 음식을 참석한 가족들이 나눠서 아침 식사로 같이 먹는 것을 합니다. 나물과 전 등의 반찬이 많아서 밥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평소에도 반찬을 사실 잘 먹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 오히려 다이어트 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례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먹거나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나 마늘 등은 귀신이 싫어한다 해서 차례 음식을 만들 때 넣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들이 양념이 적어 맛이 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례상에 사용되었던 술도 가족들이 같이 한 잔씩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설날 당일 오전에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차례를 올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설날 오전 음주 단속에 많이 걸리곤 한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나눠 먹었을 때는 꼭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는 제사상이 약간 좀 흥미롭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상에 올리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빵과 빙떡, 생선 미역국, 그리고 상어, 오징어, 옥돔 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두는 올리지 않고요. 술 대신에 과일 주스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빵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도 지역별로 이 나는 특산물들이 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는 어떻게 이 차례상을 차리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날에만 오르는 음식으로 떡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가래떡을 얇게 칼로 저며 썬 다음에 그 얇은 떡을 물에 넣고 끓여내는 국입니다. 떡에서 녹말 성분이 나와서 다른 국과 달리 좀 걸쭉한 국물이 만들어지고요. 물 대신에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여 끓이는 경우가 많고 굴, 매생이, 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같이 넣어 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두를 넣어서 떡만둣국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주로 서울과 같은 중부 지역으로 가면 떡만둣국을 먹는 경우들이 많고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떡국으로만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을 다 끓여서 각자 먹기에 편하도록 그릇에 1인분을 담고요. 그 다음에 그 떡국 위에 고명이라는 것을 올립니다. 고명으로는 계란 지단이나 김가루 등을 올리고요. 아무래도 하얀 국인데 노란색이나 검은색 등의 예쁜 색깔을 올려서 꾸미는 것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컵라면처럼 따뜻한 물만 부어 먹는 인스턴트 떡국도 있다고 하니까요. 유학생 여러분들 가까운 편의점에서 떡국컵 사다가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설날의 풍습 중에 하나인 차례상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설날 음식을 못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근처 마트에 가서 한두 가지 이 전이나 나물 아니면 떡국 컵이라도 사다가 야식으로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설날에 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유용하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